네, 이제 이분과 함께 미증시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잇따르고 있고,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옵니다.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주가는 그냥 빵 뛰어요. 간밤 뭐 테슬라도 그랬고, 다른 뭐 크루즈 선사 하나 기업도 한번 이렇게 주가가 뛴 거를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미증시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지난밤에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많이 주목을 했죠. 그리고 기술주도 올라가는 걸 주목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장 초반에 시장이 좀 흔들렸던 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고 있다. 이제 화이자 약을 먹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이 이제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코피 흘리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안정세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상승세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금리 인상한 것도 뭐 살짝 이슈가 됐고요. 근데 달러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루 동안 이제 테슬라 쇼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테슬라가 10% 급등하면서 800불 회복하고 하면서 뭐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굉장히 주가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지금 현재 CEO들 중에 최고의 어떤 CEO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주가를 엄청나게 띄우죠. 지난밤에도 테슬라 자동차들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완전히 분위기를 뒤집어 놓으면서 시장에 뭔가 이제 테슬라 트럭 이제 부분도 또 강조를 하면서 주가를 완전히 띄워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까지 실적이 뭐 대단히 수익이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음에 이제 매출이 느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그런 건 아니었지만 CEO의 말 한마디가 주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이제 기술주들이 주도하면서 에너지 쪽하고 정유 이쪽은 좀 안 좋은, 에너지 장비 쪽은 좀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1% 하라고 보였고, 항공 쪽이 지금 수익 악화 등의 소식이 있으면서 항공산업이 마이너스 4%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선 잘 보면서 수익을 손실로 되돌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마이너스 종목들 비중도 좀 줄이셔야 되고, 그런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마무리되는 분위기고, 이제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2분기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0.9% 정도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마이너스 1.6%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시장의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9일 금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해서 이제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고점이 6.6%인데 지난 이제 3월 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6.7% 전고점 뚫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직 이 다음 주 초반에 어떻게 예상치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전고점 뚫는 걸로 나와가지고 이 물가지수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안 좋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 실적 발표 시리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늘 밤에 이제 트위터가 나와요. 트위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손실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지난번에 4센트 수익 났다가 주당 수익이 생겼다가 이게 6센트 주당 수익 손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스냅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밤에 뭔가 좀 스냅 관련해서 구글이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트위터까지 나와버리면은, 이 트위터가 실제로 마이너스로 가는 게 보이면은 전반적으로 또 그쪽 온라인 광고 쪽이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관련된 분야에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버라이존도 살짝 떨어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대체 에너지 쪽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다음 주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 정말 분수령입니다.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기업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 이제 월프라고 로지텍이 발표가 되고요. 로지텍 같은 경우에 사실 좀 기술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성장주로 각광을 받았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순이익이 36%나 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자카드, 코카콜라, 맥도날드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있죠.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3M이라든가 GE라든가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도 나오는데 제너럴 모터스 실적 좀 안 좋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치폴레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외식 산업 이런 것들 돈을 얼마나 쓰느냐를 가능한데 치폴레는 그래도 한 21%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주인 코닝 이런 것들 지금 조금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5% 정도 상승할 거다 예상하는데 구글은 마이너스 5%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지금 소비 쪽에서 이제 살짝 하락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다음에 이제 보면은 수요일 날 이제 메타가 나와요. 그리고 티모바일과 퀄컴 이제 반도체 쪽에서 퀄컴이 나오고 보잉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보잉이 이게 순손실 쪽에서는 매출은 아마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순손실 쪽에서는 조금 안 좋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나오는데 이 포드는 또 앞쪽에 GM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또 230%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고 샤퍼파이라든가 힐튼 호텔이 예정돼 있고요. 목요일로 넘어가면 결국 이제 애플이 여기 나오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13%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닷컴이 예상되는데 아마존닷컴 실적 지금 온라인 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샤프파이는 더 안 좋게 나올 거고 그런 쪽으로 돼 있고 또 화이자라든가 머크, 인텔이 또 아주 안 좋게 또 순이익이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이익들, 기업 순이익들 나오는 거 보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왔었던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수가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곤 했던 이번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에도 그래야 할 텐데요. 실적은 예상은 많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괜찮았다. 이런 평가들 말입니다. 어쨌거나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말 바쁜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업기미를 위한 종목 하나 주십시오. 오늘은 어떤 기업 들여다볼까요? 예, 제가 이제 요즘 미처 못 따라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쓸만한 거 하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지금 잡으면은 그래도 바닥권일 거다, 이런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큰 거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통신주, 이제 145년의 통신주입니다. 이 에릭슨이라는 회사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릭슨 이러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은 그동안은 한물 같다. 사실 이렇게 평가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는 노키아가 올라올 자리를 에릭슨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노키아가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노키아는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하고 제대로 관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부 주도 사업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서 에릭슨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이런 분야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5G 산업에서 뭔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연구 개발 인력만 26,000명 그리고 6만 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주요 통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8.8% 앞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인프라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미국 시장의 통신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제가 좀 크다 그랬는데 240억 불짜리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7달러대에 있고요. 퍼는 11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48%나 지금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거래량 굉장히 좋습니다. 700만 주씩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재무구조 살펴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성장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3월 말 그리고 6월 말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별 매출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도 또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따져도 안정되게 미국 시장에서 통신 쪽이 조금씩 안 좋은 모습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사실 한 번씩 툭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미국 통신주들이 통신 장비 쪽이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노키아도 그렇고 이 에릭슨도 그렇고 한 번씩 떨어질 때는 툭툭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달러 선에서 바닥 다지면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천천히 잡아보시면은 조금 한 2, 3년 장기적으로 보시면 미국이 안정화되고 5G 산업 다시 또 제대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11달러 정도, 그리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6달러 95센트 정도 잡으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미국 전통의 통신기업이라. 작가님, 왜 우리 국내 통신주 하면 만년 저평가, 뭐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뭐 방어주, 네, 그렇죠. 뭐 이런 성격이 또 있고 말입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게요. KT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받아요. 왜냐하면 배당주로도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5G 통신 산업이나 뭐 이런 것 쪽에서도 기술력으로도 좀 주목을 받고 굉장히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KT는. 근데 한국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어요. KT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좋은 보고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투자 형태가 좀 고착이 돼야 되겠어요. 이제 에릭슨 목표가 11달러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오늘도 함께했네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감 스트레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우리 또 바쁩니다. FOMC 일정도 있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많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